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70분 이상 갈라타사라이의 거센 압박에 시달리다가 두 차례 골을 터뜨리며 3대1로 승리해 챔스 A조 선두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 승리로 바이에른은 챔스 조별리그에서 연승 기록을 16경기로 늘렸습니다. 또한 바이에른은 조별리그에서 37경기 무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이에른의 윙어 킹슬리 코만은 5만 명의 홈팬들의 함성을 잠재우며 경기 시작 8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려 원정팀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마우로 이카르디가 전반 30분 만에 페널티킥을 얻어내 침착하게 파넨카 킥으로 넣으며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15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며 기회를 이어갔지만 바이에른은 점차 지쳐갔고 케인이 박스 안에서 바이에른의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무시알라가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승점 3점을 확보했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패스 58회 중 52회로 90%를 달성했고 경합 4회 중 2회 성공, 공중 경합 5회 중 2회를 성공했습니다. 롱패스는 10회 중 6회 성공했습니다. 키퍼와 공격 라인 빼곤 거의 4점으로 저조한 점수를 줬네요. 이카르디의 네 번째 중요한 슛을 막아냈지만 페널티킥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38분경 악투르코글루의 슛을 허용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구신민에서는 김민재에게 최하점을 줬네요. 우뚝 솟은 중앙 수비수답지 않은 엉성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섣부른 판단을 내렸고 당당한 최고의 모습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에서도 낭비가 심해 종종 최전방 3선까지 희망적인 롱볼을 날렸습니다. 코만은 시작과 동시에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을 끊임없이 위협하며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바이에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격수였습니다. 해리는 바이에른의 공격수로서 7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골잡이는 경기를 결정짓는 법. 그는 적재적소에 골을 넣고 바이에른의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말 무시알라는 전반전에는 좁은 공간에서 깔끔한 터치가 돋보였습니다. 약 30분간 결장했다가 골을 터뜨리며 바이에른의 두 번째 골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마이클 오웬은 무시알라의 뛰어난 볼 컨트롤을 칭찬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잉글랜드 대신 독일에서 뛰기로 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시알라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대표팀을 잉글랜드가 아닌 독일을 선택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메이저 대회에서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했어요. 무시알라의 드리블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를 벨링햄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슷한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놀라운 볼 러너입니다. 드리블에 있어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입니다. 벨링엄은 라리가와 챔스에서 11경기에 출전해 10골을 넣으며 레알에서 인상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웬과 대화를 나눈 케우는 해리 케인이 손흥민과의 파트너십과 비슷한 조합으로 무시알라가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인이 토트넘에 있을 때 손흥민은 자신을 찾아주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선수였습니다. 아마도 무시알라가 케인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이에른 팀에는 코만, 사네 등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훌륭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많죠. 해리 케인은 이 훌륭한 선수들이 자신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입니다. 킹슬리 코만은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고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경기였다고 합니다. 매우 긴장된 경기였습니다. 상대가 압박을 많이 해서 쉽지 않았지만 후반에 공간이 많아져서 휴식 후 득점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데 오늘 밤은 정말 대단했어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상을 받은 것도 좋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승리입니다. 이곳은 정말 힘든 곳입니다. 팬들이 밀어붙이는 힘든 경기장이죠. 특히 전반전에는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후반전에는 좀 더 침착하고 볼을 더 잘 잡으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3경기 만에 승점 9점을 획득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경기장에 처음 왔고 이제 막 청력을 되찾으려는 중입니다. 놀랍고 갈라타사라이 팬들과 원정 팬들에게도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날의 힘든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축구의 묘미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경기장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 같았으면 이런 경기를 내줬을 것 같습니다. 승점 9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승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초반에 좋은 기회를 잡았고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착하게 기회를 살렸어요. 스벤도 정말 좋은 선방을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는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승리입니다. 우리 팀이 잘했어요. 갈라타사라이는 이번 시즌 17경기 동안 패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결투에서 패했고 1대1 상황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너무 많은 기회를 얻었고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좀 더 깊게 수비하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갔고 특히 르로이, 킹, 자말이 활약한 윙에서 좋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기를 뒤집고 중요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누엘 노이어의 다름슈타트전 선발에 대해선 아직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보고 노이어와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최근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강팀들을 지도해왔지만 그런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매우 강한 팀이고 전반전에는 우리의 수준이 최고가 아니었죠. 그들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반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프타임에는 갈라타사라이보다 우리가 무승부에 더 만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반전을 보면 우리가 이길 자격이 있었어요. 챔스리그 원정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떻게든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모든 경기에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팀은 자랑스러워 할 만합니다. 믿을 수 없는 연승입니다. 선수들이 항상 갈망하고 모든 기량을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 팀의 코치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팬들은 좋아하면서도 미드필더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코펜하겐전과 오늘 갈라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팀의 이런 정신력을 회복하는 모습이 생겨서 기쁩니다. 토너먼트 후반부에는 5대 0으로 편안하게 승리하는 것보다 이런 정신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이에른은 더 이상 예전의 괴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스와 다른 중요한 선수들이 떠날 것입니다. 클럽들은 더 이상 바이에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벤의 말에서 투엘 감독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와 선수들이 토마스의 계획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이길수록 팀의 정신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팀과 토마스 투엘 감독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얇은 스쿼드로 갈라타사라이를 홈 경기장에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행복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신들이 당신 편에 있었습니다. 미드필드진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왼쪽, 그리고 키미이가 89분까지 자고 라이머가 약에 취한 듯 달리고 끔찍한 서브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